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글로벌 증시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글로벌 경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가 전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이른바 R&D 공포에 빠지면서 이를 돌파구로 삼을 새로운 카드로 총선 후의 리디노미네이션, 이른바 화폐개혁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이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 정치권 등 기득권층에 상대적,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년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또 총선 후에 지금 위험합니다. 서민들 막아야겠죠.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가서 달나라도 아니고 화폐개혁을 지금 수놓고 있네요. 화폐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 사실 같은 말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개혁, 구화폐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 통용되는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시키는 것, 디노미네이션을 변경하는 거죠. 즉 액면가액을 낮게 변경하는 걸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개혁은요, 국가를 건 엄청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좀 힘든 면은 있지만 전 세계 굴지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모험을 걸고 화폐개혁을 한다. 글쎄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성공하면 경제 안착,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지만 실패 시에는 사회가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불안감이 확산될 거고요. 화폐 가치는 축소될 겁니다. 그러면서 실물 가치는 증가하고, 특히 실물 안전자산, 이 선호가 더 확장되겠죠. 지하자금 양성화, 새로운 성장 기반 확충,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우려도 있어요. 화폐개혁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 미운 것과 예쁜 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선 후에 왜 화폐 가능성이 있는지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각종 자료에서 한번 뽑아본, 발췌해본 내용입니다. 제 생각도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총선 후에 화폐개혁 가능성이 지금 부각되는 것은 각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활발하게 의논되고 있거든요.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찬반이 뜨겁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으로 어떻게 이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 경기 침체의 돌파구의 하나로서 화폐개혁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파탄 지경에 빠지니까 화폐 개혁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려고. 그렇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다만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화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각 나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일수록 절대 반대를 해야 합니다. 총체적 위기 탈출.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국내의 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한 총체적 위기 탈출 방안의 하나로 화폐개혁이 부각되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남북 통일, 당장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남과 북의 화해 기류가 점점 이제 쌓여갈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화폐개혁만한 돌파구는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 집값이 너무 뛰었죠. 이 집값을 좀 낮은 가격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또 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가 뛰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 6가지 정도로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안심하면 뒤통수 맞아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 시기상조냐? 이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양극화, 즉 부자와 중산층 서민들의 이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일수록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개혁 장점과 단점,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기 기장 처리가 간편하겠죠. 소비도 활성화됩니다. 대외적 화폐 유상이 증가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국력 측면에서 말이 아닙니다. 지하 경제가 양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의 화폐들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가 되니까 다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 불편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소수점 단위가 크게 되면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재정 확충, 세금 기반 확보하는데도 유리합니다. 부패와 위조지폐 방지하는 데 유리하고 화폐 교환 관련 산업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화폐와 관련된 그 종목들이, 주가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다가 지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로 왔죠. 화폐 교환, 통화유전 경제 활력을 얻을 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돌파구, 성장 기반입니다. 바로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암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단점은 뭐냐? 화폐 제조 및 교환 비용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유발, 물가 상승, 회계, 전산 시스템 변경 비용 발생, 새로운 화폐 적응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경제 주체의 불안감 증대, 특히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수리 절상, 즉 우수리는 다 떼버리기 때문에 실물 가치가 증가하고 특히 서민들이 주로 중요시 여기는 장바구니 물가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금, 주식, 부동산, 실물 투기 현상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흐르면 가격 인상이 점차 확대돼서 화폐 개혁의 의미가 희석됩니다. ATM 장비와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도 상당히 들 거고요. 현금 해외 유출 증가. 우리나라 현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 실물 자산도 우리나라 것보다 해외 자산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바로 해외 투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이 통일될 이유가 오히려 화폐 개혁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화폐 개혁 불가능할 전망, 진행할 경우 대비책은? 자, 불가능이라고 전망하는데 진행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아야겠어요? 대부분 국민들은 반대로 불가능, 비공개 여론조사 70%나 반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카드 사용으로 국내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좀 국외 필요성이 많죠. 부동산 안정 추구, 부동산 폭등 후에 폭망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가뜩이나 거품이 커지는데 그 부동산 거품을 더 키워서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6년간 폭등 상황에서 추가 폭등하면 버블 터집니다. 채권자, 한국 국제 투자자들은요, 길을 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하게 거부하겠죠. 성공 사례도 적고 성공 후에도 문제가 반복된다. 터키처럼요. 진행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대비책, 지하경제 세금 양성화, 세수 부족 해결, 남북 통일 대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공론화가 진행 과정 거치면서 정부와 국회가 비공개 후 곧바로 추진. 원래 이런 것들은 금융실명제처럼 갑작스럽게 실시해야만이 피해가 최소화되거든요. 외부로 발설이 되면 될수록 정부의 눈이 어두운 서민들은 손실을 보고 정부가 빠른 기득권층은 돈에 돈을 얹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을 하는데 안타깝게 그게 갑자기 시행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하고 국회,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각각의 배를 불리게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여당, 야당이 겉으로는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 집값 잡는 데는 둘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현금과 채권 시집 조각되고 주식 최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부각되겠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손바뀜, 해외자산과 실물자산 선호현상으로 지금 아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수혜자는 여기에요. 대기업, 정부, 부자들, 실물자산가, 피해자는 대다수 서민층,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리디노미네이션 2번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호로 변경했고 통화 단위를 100분의 1로 1953년이죠. 2차 리디노미네이션 1962년에는 화폐 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통화 단위를 10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1,000원짜리가 쭉 환이 됐다가 원이 됐다가 다시 환이 됐다가 원이 된 어떤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미네이션 결과 지금 여기 보면 터키, 로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가나 등 뭐 100만 대 1, 1만 대 1, 5천 대 1, 1000 대 1, 만 대 1. 자, 지금 100만 대 1 이렇게 단위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마 유력한 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이제 달러와 거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겠죠. 전 세계 화폐개혁 주요 사례.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여기 껴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념할 게 유로입니다. 유로. 자,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로 통일했잖아요. 바로 이거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 안착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안 한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안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부총리, 뭐 기획재정부에서도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자, 리디노미네이션 절차와 과정, 정책 결정하고요. 법 개정하고 도안, 발행, 교환, 신구화폐 병용, 화폐 단위 완전 변경.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 개정인데 국회하고 한판 씨름을 하겠죠. 국회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화폐 개혁은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서 한 번 했고 1962년에 박정희 당시 국가의장이 국회를 해산해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개혁 과정은 대한민국 화폐 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개정을 하고 발의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결론적으로 화폐 개혁은 급작스럽게 진행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공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자, 화폐 개혁 표기 방법 찬성과 반대론자. 지금 네 자리 숫자에 대한민국 유일한 네 자리 수. 물론 이거 상당히 정말 설득력은 있습니다. 칠레,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세 자리 숫자죠. 자, 그런데 체코, 멕시코 두 자리 숫자. 스웨덴, 터키,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캐나다, 스위스, 유로존, 영국 대부분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이 유력합니다. 찬성론자는 한국 경제 12위인데 화폐가치 순위는 200위다. 이게 뭐냐? 나라가 쪽팔리다. 화폐개혁 반대론자, 온라인 인터넷, 카드 결제 시대 개혁은 무의미하다. 뭐 지금 불편한 거 특별하게 없는데 온라인 카드 시대에 뭐가 급하다고 이걸 하려고 하느냐. 자, 1,000원을 1원으로 했을 때 국민의식 반대가 52.6, 찬성은 32.0.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했죠. 뭐가? 반대가요. 리디노미네이션. 그렇다면 부동산이 가장 화제인데 어떻게 되냐? 상승한다와 영향 없다. 상승한다. 화폐 착시 효과, 인플레이션 실물 자산 선호, 지하자금 유입. 반대. 거래 단위 커서 착시 효과가 없다. 부동산 규제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한창이고 지하자금 규모도 축소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답은 이겁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거품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개혁 구체적 사례, 우수리 절상. 여러분들 만약에 500원, 700원, 900원짜리가 0.5원, 0.7원, 0.9원으로 바뀐다고 보자고요. 재밌어요. 1원 이내 수수점 거스름돈이 다 없어져요. 1원이 되는 거예요. 다 1원이. 그걸 우수리 절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1,500원, 3,500원, 5,500원이 1.5원, 3.5원, 5.5원으로 바뀌어도 2원, 4원, 6원으로 통일되겠죠. 역시 소수점 거스름돈이 소멸돼 버려요. 우수리 절상. 3억, 5억, 7억 부동산이 30, 50만 원, 70만 원. 왠지 싸 보이죠? 그러니까 뭐 강남 아파트하고 항구하고 뭐 싼지 비싼지 사람이요. 이게 고정관념이 무진장이 심하거든요. 금액 단위가 적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으로 가격이 그냥 70만 원에 140만 원으로 뛰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7억이 14억으로 뛰니까 놀라지만 현금 1억과 10억이 10만 원과 100만 원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연봉 5천만 원과 1억 받는 분들이 5만 원, 10만 원을 받게 돼요. 월급으로. 여러분들 연봉으로. 그러면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어요. 또 대출 빚 3천만 원, 5천만 원이 3만 원, 5천 원이 돼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자, 3천 원, 5천 원이 되니까. 자, 문제점. 금액 단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착시 현상으로 실물 가격이 저렴해 보이고 돈의 가치가 무진장이 낮아져요.
우수리금의 거스름돈이 무시되어 생필품부터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요. 인플레이션 유발. 결국은 나중에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자, 5만원권 환수율. 지금 이렇게 2015년 40%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지하 경제로 많이 스며들어갔어요. 한국 부패 지수 세계 지금 50위 상당히 높죠. 한국 지하 경제 규모 추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액이 약 지하 경제 300조, 350조 나드네요. 다행히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최근 정책. 국민소득과 물가 추이. 자, 소득과 물가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 당연히 단위는 커지면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하경제 금액 증가, 비율 감소, GDP 대비 23%로 추정하고 5만원권 100조 중에서 40조가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5만원권은요, 사과 한 박스에 5억 원이 들어가요. 사과 한 박스면 5억 원이다. 기억 꼭 해두세요. 자, 이 돈의 가치가 형편없어져 가지고 실물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었네요. 정부와 한국은행 총재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말한 대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강한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지금은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올려놓고 거품이 심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